왜 정청래 의원을 얘기했냐면 정청래 의원이 그 김진표 후보한테 전술핵 재배 추정하지 않았냐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녁에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술핵 재배치 추정했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정답은 전략자산의 전진 배치인데 전략자산의 전진 배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때 한참 여당 쪽에서 전술핵 재배치 얘기를 강조를 해서 전술핵 재배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총리에게 물었고 그것을 답변하는 과정에 그 부분만을 가지고 아마 어느 언론에서 잘못 보도된 거를 보신 것 같은데요. 전술핵 배치는 반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전술핵 재배치는 저는 줄기차게 일관되게 반대해왔고. 자,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근데 이건 제가 기억하는 것과 완전히 사실관계가 어긋나거든요. 이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문재인 후보와 당시 나머지 대선 후보를 구분짓는 확실한 문재인의 정체성이었어요, 이게.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와 구분짓는 그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다 일관되게 그 정신 위에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정체성과도 배치되는 거죠. 이게 좀 논란이 되니까 블로그에 또 해명도 했어요. 김진표가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다는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해명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시절 새누리당에서 전술핵 배치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은 예전부터 했었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얘기를 하죠. 북한의 핵에 대응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이게 CNN 인터뷰입니다.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거나 하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이건 바꾼 적이 없기 때문에 헷갈릴 일도 없는 거예요. 홍준표, 김성태, 안철수, 유승민 다 전술핵 재배치 전선에 확실히 섰단 말이죠. 전술핵과 관련해서는 이 전선은 바뀐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민주당에서는 전술핵 재배치하자는 거는 아마추어적인 말상이다. 이런 입장들은 서로 간극이 좁혀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나경원이 추미애 대표 멋부릴 때가 아니다. 전술핵 재배치하자. 이런 공방은 그 뒤로 계속 이어졌는데 민주당의 정체성도 항상 반대해 왔어. 이것을. 당연히. 그러니까 김진표 후보가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주장을 했다면 그러면 김진표 후보는 민주당의 정체성과 혹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과 상반된 주장을 한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인했어요. 그 거짓이고 언론사에서 중간에 잘라서 오해가 있게 나간 거라고. 그게 과연 그런가? 전술핵 재배치가 그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는 것은 2016년 1월입니다. 그때 대국민 담화에서 뜬금없이 전술핵을 언급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월 13일 사드는 검토하지만 전술핵은 안 된다 라는 말을 1월에 합니다. 뜬금없이. 전술핵 배치하자고 막 여론이 있는 게 아닌데 이 얘기를 뜬금없이 해요. 이 얘기를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당시 이제 정치적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사드는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뭐 당연하고 다 반대하고 있었어요. 기억해 보시면 야당 전체가 사드를 반대하는 거예요. 돌파하기 어려워요. 그러면서 저쪽에서 잡았던 전략은 뭐였냐면 어차피 전술핵은 미국이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안 돼요. 그건 저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이 너무 높잖아요. 그러면 더 센 거 전술핵을 주장하는 겁니다. 막 친박들이 주장해요. 친박들이 전술핵을 막 주장해. 전술핵 여론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전술핵까지는 안 되지만 사드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중간인 요게 걔네들의 전략이었어요. 기본적으로. 박근혜는 전술핵은 공식적으로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뜬금없이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새누리당이 전술핵에 대해서 떠들기 시작해요. 이정현 친박이잖아. 대통령이 안 된다는데 핵무장을 하재. 대통령이 안 된다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응? 원유철 친박이야. 핵무장 하재. 전술핵 재배치하재.
이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분기점이 되는 날이 언제냐면 9월 12일이에요. 흐름을 제가 짚어드리려고 하는 건데 분기점이 된 게 언제냐면 9월 12일이에요. 9월 12일. 이때 그 3당 대표하고 박근혜와 회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직전까지 친박에서 자꾸 전술핵 얘기를 한 거예요. 3당 대표 회동을 하고 거기서 박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전술핵은 안 된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언론 보도가 어떻게 나가냐면 여당은 새누리당이죠.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면서 청와대와 각을 세는 모양새다. 저 또 무슨 각을 세워 지들이. 다 개구라고. 친박 이정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작전인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더 심한 전술핵을 요구하는데 그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드 정도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게 기본 전략이었어요. 9월 12일 같은 날 재향군인에서 그날이 있었던 거예요. 9월 12일 날 재향군인들이 전술핵 재배치하라고 갑자기 또 뛰어나옵니다. 같은 날 벌어진 거예요. 전부 다. 걔네 전형적인 작전이죠. 재향군인에는 삼성이 돈 대주는데요. 삼성. 그런데 여론이 생각만큼 큰 호응을 못 얻는 거예요. 기억해 보세요. 전술핵 재배치를 원유철이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와 전술핵 재배치 핵무장 해야 되겠구나 여론 막 넘쳐났어요? 아니란 말이지. 일주일 내내 떠들어댔는데 여론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있던 그 다음 첫 번째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그게 9월 21일입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그런 상태로 김진표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합니다. 대정부 질문을 하러 나와가지고 당시 국방장관과 또 총리, 황교안 총리를 상대로 그 대정부 질의를 해요. 국회 속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사드를 3단계로 배치해야 된다는 당시 민주당 당론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해요. 사드 배치. 이것도 당시는 당내에서 문제가 됐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사드 배치 3단계로 해야 된다는 걸 PPT로 만들어 와가지고 수원의 김진표 화면에 띄우고 주장합니다. 그때. 그러면서 전술핵에 대해서 뭘 하느냐. 국회 속기록에 있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사드 배치 강행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했고 이거 띄워놓고 사드 배치를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요. 그때. 그리고 나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전술핵 재배치는 보세요. 한시적 조건부로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므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해 동의하십니까? 가능하대잖아. 이거 총리한테 묻는 거예요. 환경 세워놓고 북에 대해서 공포의 균형을 안겨주면서 핵을 재개할 때까지 핵을 북한이 제거할 때까지 언제 제거할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 제거할 때까지 전술핵 재배치하겠다는 것은 이거 장난인 말이고요. 그냥 재배치하자는 거죠. 명백하잖아요. 그 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한미동해 방어력이 현상 유지에 머물 수는 없다.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해야 합니다. 미국에 대해. 맞잖아. 국회 속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영상도 구했지.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것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포의 균형을 안겨주면서도 북한이 핵을 제거할 때까지만 한시적 조건부로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므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하지만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북핵 제재에 동참하는 신용만 하고 실효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로서도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보다 분명하게 전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했잖아! 했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당시 이 인터뷰가 나가자 저는 이걸 말했다는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거라고 봐요. 이
발언이 있자마자 언론이 프레임이 어떻게 짜여졌냐면 야당 중진 의원까지 나서서 조건부 재배치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다시 보세요. 야당 중진 의원까지 나서서 조건부 재배치론을 꺼내들었습니다. 확실하게 공포의 균형을 안겨주면서도 야당 중진 의원까지. 기사가 어떤 식으로 나냐면 여야 한 목소리. 이 기사의 제목은 여야 한 목소리로 전술핵 재배치예요. 그 프레임이 딱 이렇게 짜진 거예요. 여야 한 목소리로 기사 찾아보세요. 야당 중진 의원조차 여야 한 목소리로 전술핵 재배치. 그 프레임을 짜는데 저 발언이 쓰인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새누리당의 박근혜의 전략에 정확하게 도움이 되도록 기여한 거예요. 그 당화는 친박 요구하고 야당이 반대하던 걸 제1야당의 중진이 요구했다. 여야 한 목소리다. 프레임, 언론 플레이 가능하도록 한 계기가 그 발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당내에서는 부글부글하지. 응? 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당시에 그냥 개인 주장일 뿐이라고 진언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소신이었다. 그게 나는 재배치가 소신이었다. 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태도를 바꾸면 안 되는 거죠. 나는 한 적이 없다고. 안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오해했다. 기사가 잘못 나갔다. 그럼 항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의 해명처럼 당시에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언론이 이런 식으로 보도했어. 그럼 항의하죠. 항의. 그렇죠? 그런데 그런 항의 기사는 없어요. 반면 어떤 기사가 있냐면 언론들이 물어보면 다시 얘기해줘요. 지금은 공포 균형이 필요한 때로서 핵무장 허용 필요하다.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대정부 질문하고 나서 저런 보도가 있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진위가 뭐냐고. 그때 필요하다고 말해요. 미국이 전술핵 핵비치를 확실히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핵무장을 허용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자기 주장에 대해서 나는 그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 말 한 거예요. 그러면 소신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아니래잖아. 나는 이 양반이 전술핵 재배치가 자신의 소신이라면 그것들을 인정한다 이거지. 그런 색깔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해놓고 안 했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발언이 당시 전국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쓰일지 몰랐다면 무능한 겁니다. 너무 뻔한 건데. 다시 볼까요? 정답은 전략자산의 전진 배치인데 전략자산의 전진 배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때 한참 여당 쪽에서 전술핵 재배치 얘기를 강조를 해서 전술핵 재배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총리에게 물었고 그것을 답변하는 과정에 그 부분만을 가지고 아마 어느 언론에서 잘못 보도된 거를 보신 것 같은데요. 전술핵 배치는 반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전술핵 재배치는 저는 줄기차게 일관되게 반대해왔고. 그러니까 저는 자기 정체성으로 장사하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머지 두 후보가 주장하는 것이나 그들이 가진 정치적 정체성이나 정책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양반들을 지지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그 양반들은 자기 걸로 장사하거든. 이 양반은 왜 자기 걸로 장사하지 않느냐는 거지. 친문이 아니다. 이런 건 유치해서 나는 말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후보가 자기의 고유한 정체성으로 장사해야 된다. 지금은 아니다. 그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저는.